화려한 네온사인과 욕망이 뒤엉킨 서울의 중심가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성공한 자산가의 삶을 구가하던 강민우의 세계는 단 한 번의 정교한 배신과 연대보증서라는 가혹한 종이 한 장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구어낸 유통업체의 자산들은 하루아침에 법정 관리와 파산 절차의 차가운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민우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사방에서 조여오는 채권자들의 거친 고함과 온 집안을 붉게 도배한 압류 딱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채의 무게뿐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것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민우의 곁을 지키며 감언이설을 쏟아내던 수많은 사업 파트너와 인맥들은 파산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명절이나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과 용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던 자식들마저 연락을 뚝 끊은 채 각자의 안위만을 찾아 세상 속으로 숨어버렸다. 세상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인간 혐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는 이내 깊은 대인기피증과 파괴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민우는 결국 벼랑 끝에서 야생에 부상당한 짐승처럼 도망치듯 연고도 없는 시골의 외딴 낡은 집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사방이 무채색의 흙벽과 서늘한 바람만이 쓸쓸하게 감도는 공간이었으며 마당에는 허리춤까지 자란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마치 민우의 황폐해진 내면을 그대로 시각화해 놓은 듯했다. 민우는 온기가 전혀 없는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려 누워 하루에 단 몇 장씩 힘없이 넘어가는 달력의 날짜만을 의미 없이 바라보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했다. 가끔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나 산새의 울음소리조차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져 귀를 막았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져 두꺼운 커튼을 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시계바늘 소리만을 들으며 하루하루 죽어가는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 연휴가 찾아왔을 때 마을 저편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는 민우의 고독감을 더욱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혹시나 하는 미련에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휴대전화는 단 한 번의 진동도 울리지 않았고 화면에 가득 찬 차가운 침묵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라는 존재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소멸했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조차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참함이 방 안의 차가운 냉기와 뒤섞여 민우의 온몸을 마비시키던 어느 늦가을 아침, 무거운 정적을 깨고 마당의 한 구석 낮은 돌담 너머로 투박하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우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고 그곳에는 평생을 거친 흙바닥에서 보낸 듯 허리가 잔뜩 굽은 옆집에 돋궈놓인 태성이 서 있었다. 태성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붉은 고춧가루가 얼룩진 투박한 플라스틱 밀폐용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굳게 닫힌 민우의 집문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지더니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낮고 이끼 낀 돌잠의 가장 평평한 자리에 그 용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용기 안에는 거칠게 썰어내어
시골장의 깊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무김치와 시큼하게 삭은 고추장아찌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도 미세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던 민우는 그 반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다. 타인의 호의 뒤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나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사업가 시절의 강박증이 되살아났고 민우는 담장 위에 놓인 용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문을 거칠게 걸어 잠그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노인은 거절당한 손길과 차갑게 닫히는 문소리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당으로 걸어가 갓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벽에 푸르스름한 안개가 대지를 뒤덮을 때면 담장 위에는 어김없이 온기가 가시지 않은 뚝배기나 투박한 반찬 그릇이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며 민우의 닫힌 세계를 계속해서 두드렸다. 계절이 서서히 바뀌어 밤마다 서리가 대지를 하얗게 뒤덮고 가녀린 문틈 사이로 살을 도려낼 듯한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 때쯤 민우의 완강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벽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담장 위에 놓이는 태성의 반찬들은 지독한 굶주림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던 민우의 육체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하게 내버려 두던 음식들을 민우는 어느 순간부터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들고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조미료 하나 없이 투박하고 짠 시골 반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도 사람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것은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삼키던 민우의 메마른 식도를 타고 내려가 장기를 데웠고 마침내 그의 영혼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걸린 시린 달빛마저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마당 한 구석에서 민우가 가슴속 깊은 곳에 뭉쳐있던 한숨을 쉴 때 담장 너머에서 투박한 탁주병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고 서글픈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태성은 민우에게 방 안에서 나오라는 가벼운 몸짓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낡은 패딩을 여미며 담장 밑에 놓인 널찍하고 삐걱거리는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민우는 묘한 이끌림에 이끌려 서서히 문을 열고 나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마주보게 되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시골 외딴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노인의 깊고 주름진 눈망울과 세상의 모든 신뢰를 잃고 파멸해버린 중년 사내의 충혈된 눈빛이 허공에서 소리 없이 얽혀 들어갔다. 그곳에는 어떤 미사여구나 구차한 변명도 필요 없었으며 두 사람이 채운 막걸리 잔이 투박하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밤 공기를 아련하게 울릴 뿐이었다. 시큼하고 걸쭉한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물어진 인생과 상처 입은 영혼을 말없이 들여다보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오히려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깊은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노인은 자신이 평생 일군 논밭을 자식들에게 넘겨준 뒤 어떻게 버려졌는지 말하지 않았고
민우 역시 동업자의 배신으로 쓰러진 유통회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잔을 내려놓을 때 마당에 울리는 무거운 진동만으로도 서로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달빛은 공평하게 두 사내의 어깨 위로 쏟아졌고 평상 위의 시간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일시 정지시킨 듯 고요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민우의 내면에 깊이 박힌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트라우마는 온전한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태성이 건네는 따뜻한 시선과 잔잔한 호의가 깊어질수록 민우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더 잔인하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가끔 서울에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채권자들의 흔적이 담긴 법원 우편물을 볼 때마다 민우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그럴 때면 마당에서 마주치는 태성의 친근한 몸짓조차 자신을 감시하거나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걷잡을 수 없는 피해망상에 휩싸였다. 노인이 건네는 시골 음식들이 마치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약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대화조차 자신의 치부를 캐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우는 노인과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이면 일부러 마당에 나와 보란 듯이 담장을 등지고 섰으며 태성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는 등 차가운 태도로 노인을 밀쳐내기 일쑤였다. 노인의 깊은 눈빛에 담긴 진심을 외면하려는 민우의 거친 반발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금 멀어지게 만들었고 평상 위에 흐르던 온기는 서서히 얼어붙는 겨울 벌판의 공기처럼 차갑게 식어 내려갔다. 두 사람의 위태롭고 서글픈 동행에 급격한 파국이 들이운 것은 한겨울의 한복판, 살을 도려낼 듯한 매서운 북극 한파가 온 마을을 집어삼키던 날이었다. 태성의 걸음걸이는 며칠 전부터 눈에 띄게 힘이 빠져 있었고 밤새 담장 너머에서 거친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쏟아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민우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함몰되어 노인의 위태로운 신체적 변화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 무렵 서울의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고향집까지 찾아오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자식들이 자신의 안부는커녕 돈 문제를 언급하며 냉담하게 선을 긋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민우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이 자신을 철저히 경제적 도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류애는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던 그날 새벽 태성은 평소보다 더 가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담장 너머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그릇을 건네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눈이 뒤집혀 있던 민우는 그 따뜻한 국그릇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동정의 손길로만 보였고 결국 참지 못하고 노인의 거친 손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국그릇을 거칠게 밀쳐내버렸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두꺼운 사발이 마당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노인이
새벽부터 정성스레 끓여온 붉은 국물은 하얀 눈밭 위로 사방으로 튀며 마치 선명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순간 사방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고 태성은 충격으로 굳어버린 손을 허공에 둔 채 서운함과 깊은 슬픔이 가득 찬 눈망울로 민우를 가만히 응시했다. 노인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상처받아 날뛰는 민우를 향한 가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 역시 자신이 저지른 무자비한 행동에 스스로 놀랐지만 밀려오는 자존심과 뒤틀린 분노 때문에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바닥에 깨진 파편과 흩어진 국물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날카로운 벽을 만들었고 태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으며 눈길 위에 남겨진 그의 발자국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는 어두운 방 안에 주저앉아 밖에서 들리는 노인의 쓸쓸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밤새 가슴을 쳤지만 먼저 다가가 사과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시 깊은 고립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이후 이틀 동안 늘 새벽마다 담장 너머를 밝히던 노인의 전등 불빛은 켜지지 않았고 어떠한 기척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민우의 방 안에는 지독한 서늘함과 숨막히는 후회만이 가득 차올랐다. 민우는 자신이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도 끝내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 비겁한 관망자로 남았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가슴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하늘은 지독하게 흐려지더니 사방을 집어삼킬 듯한 기록적인 폭설을 사정없이 쏟아붓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가는 와중에 민우는 문득 옆집 태성의 마당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그 어떤 발자국도 온기의 흔적도 없이 그저 하얀 눈만이 두껍게 쌓여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마당을 쓸고도 남았을 노인의 부지런함이 보이지 않자 민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며 심장 박동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죄책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민우는 마침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던진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담장을 거칠게 뛰어넘어 태성의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절박하게 번져나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억지로 밀치고 들어선 방 안은 보일러가 끊긴 지 오래된 듯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가득했고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시골 라디오의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방 안의 정막을 기괴하게 깨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태성이 평소 민우와 막걸리를 마실 때 입던 낡고 소매가 터진 스웨터를 그대로 입은 채 미처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으로 싸늘하게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극심한 고통을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견디다 끝내 숨을 거둔 노인의 얼굴은 역설적이게도 눈을 감은 채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민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고 노인의 차갑게 식어버린 거친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절망감에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거친 숨만을 몰아쉬었다. 노인의 손가락 끝은 여전히 굳은 살로 딱딱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완벽하게 사라진 뒤였다. 연락이 닿은 시청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다녀갔고 민우는 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식들의 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으나 그들은 멀리 살며 바쁘다는 핑계와 비용 문제를 대며 시신 인도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서로에게 미루기 바빴다. 피를 나눈 자식들마저 철저히 외면한 노인의 마지막 길을 결국 아무런 연고도 없고 불과 사흘 전 노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상처를 주었던 이웃 사촌 민우가 홀로 상주가 되어 쓸쓸하고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게 되었다. 조문객 한 명 찾아오지 않고 조화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인 차가운 빈소에서 민우는 영정 사진 속 태성의 투박하고 인자한 미소를 바라보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모진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밀천에 깨진 사발의 파편들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 박힌 듯 고통스러웠고 빈소의 향연기만이 민우의 무거운 한숨을 감싸 안을 뿐이었다. 지독하게 길고 외로웠던 3일장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차가운 화장터의 불길 속에서 한 줌의 하얀 뼈가루가 된 태성을 시린 바람이 부는 장지에 묻고 돌아온 날 마을에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닥쳐 살결을 베어낼 듯했다. 민우는 주인을 잃고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버린 태성의 텅 빈 집 마당을 허망하고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이 자주 걸터앉아 탁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던 담장 미 평상으로 향했다. 평상 위에는 사흘 전 내린 눈이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어 주인의 부재를 가혹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하얗게 쌓인 눈을 손으로 대충 쓸어내리던 민우의 시선에 평상 아래쪽 어둡고 좁은 장독대 틈새에 숨겨져 있던 유독 때가 타고 금이 간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들어왔다. 그 항아리는 노인이 평소 다른 장독들과 달리 유독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닦아두던 것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항아리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찬 바람 속에서도 때 묻지 않은 붉은색 보자기가 보였고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매듭을 풀자 비닐봉지에 몇 겹으로 단단히 쌓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고 다른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뒷바랜 적금 통장 하나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 거칠고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눌러 쓴 노인의 투박한 글씨체가 민우의 흐려지는 눈시울을 사정없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일기장의 장마다 기록된 서사는 민우가 서울에서 파산하고 이 마을에 도망치듯 들어온 첫날의 목격담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노인은 민우의 처량하고 슬픈 눈빛에서 과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립되었던 자신의 젊은 날의 그림자를 보았고 차마 부끄러워 다가가지 못해 담장 너머로 반찬을 건네며 소리 없는 위로를 건넸던 매일의 순간들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겨두었던 것이다.
일기장 속 노인의 글씨는 문장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민우를 향한 염려와 정성은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깊고 웅장했다. 민우는 노인이 자신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노인의 묵은 지혜와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민우는 눈물로 흐려진 일기장을 붙잡고 마당에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빛바랜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민우의 심장을 세차게 내리치고 온 영혼을 흔들어 놓는 문장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태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심이었다. 남들은 혼자 사는 처량하고 쓸쓸한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마저 자신을 돈이나 축내는 짐짝 취급하며 외면했으나 담장 너머로 찾아와 함께 막걸리 잔을 부딪혀준 민우라는 따뜻한 말벗 덕분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 계절은 봄날의 꽃밭처럼 찬란하고 행복했다는 고백이 문장마다 절절하게 박혀 있었다. 노인에게 민우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받지 못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준 유일한 구원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글귀 옆에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거친 손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치 않고 평생 동안 지독하게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찍힌 적금 통장이 놓여 있었다. 통장과 함께 들어있는 종이에는 고향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민우의 새 출발 자금으로 이 전 재산을 조건 없이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을 이장의 서명과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은 돈 때문에 자신을 외면했지만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노인은 자신의 전부를 민우를 향해 온전히 남겨둔 순간이었다. 민우는 담장 밑 차가운 눈밭 바닥에 주저앉아 노인이 남긴 낡은 일기장을 가슴이 미어지도록 끌어안은 채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짐승 같은 통곡을 사방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일기장 위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노인의 투박한 손길, 새벽마다 담장 위에 놓이던 반찬들의 온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인자한 미소가 민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내리며 거대한 슬픔의 파도로 집어삼켰다. 민우의 통곡 소리는 텅 빈 노인의 마당과 자신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돌담을 넘어 시린 겨울 하늘로 퍼져나갔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오해와 모진 행동들이 가슴을 난도질했고 노인이 남긴 마지막 배려 앞에서 민우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졌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통의 상처 속에서 노인은 원망과 증오 대신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선택해 민우에게 건넨 것이었다. 눈물은 노인의 통장 위로 떨어져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민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멈췄던 심장 소리가 다시금 무겁고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독한 통곡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눈물이 마른 자리에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나약함이나 절망과는 전혀 다른 거대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성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꾼 평생의 전 재산을 남겨준 것은 단순한 금전적 원조가 아니라 자포자기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못난 사내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내라는 숭고한 책임이자 무거운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아내고 노인의 진심이 담긴 적금 통장을 손에 꽉 움켜쥔 채 오랜 시간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어둡고 매캐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방 안을 지배하던 두꺼운 암막 커튼을 거칠게 걷어내어 눈부신 겨울 햇살을 온전히 방 안으로 받아들였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방 안의 오물과 먼지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그동안 관리하지 않아 범벅이 되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면도기를 들고 깨끗하게 깎아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과거 서울 시절의 날카롭고 총기 어린 눈빛이 서서히 드러났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서울 시절의 서류 가방과 빛바랜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다시 세상과 맞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자식들과 세상에 기대를 걸었다가 상처받았던 나약하고 비겁했던 과거의 강민우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준 단 한 사람, 태성의 고귀한 뜻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성공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그의 매서운 눈빛에 깃들었다. 민우는 노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바탕으로 고향의 빈 창고를 빌려 다시 한번 유통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노인이 가르쳐준 사람에 대한 진심을 사업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농산물을 정직한 가격에 유통하는 그의 새로운 사업 모델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민우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과거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노인이 일어났던 시간에 눈을 떴고 노인이 밭을 일구던 정성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해 나갔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다시 대지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마당을 뒤덮었던 두꺼운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땅방울이 마를 때쯤 낮은 돌잠 틈새로 푸른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민우의 삶도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노인의 유산으로 시작한 유통사업은 민우의 철저한 노력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며 안정 궤도에 올랐고 민우의 얼굴에는 과거 서울 시절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기운 대신 옆집 노인 태성을 쏙 빼닮은 잔잔하고 깊은 여유와 온화함이 자리 잡았다. 성공과 함께 화려한 도시에서 다시 올라오라는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고 과거 연락을 끊었던 자식들이 성공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안부를 물어오는 위선적인 문자들을 보내왔지만 민우는 그 모든 유혹과 문자를 차갑게 무시한 채 노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시골집을 떠나지 않았다. 민우는 오히려 마당의 낡은 돌담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들로 채워 넣으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담장은 이제 두 사람을 가르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소통하던 성스러운 기념비가 되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민우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새로 지은 하얀 쌀밥과 노인이 생전에 유독 좋아하던 투박한 시골 장찌개와 무김치를 정성스럽게 차려내어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담장 밑 평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았다. 비록 맞은편 태성의 자리는 비어 있고 막걸리를 따르는 잔은 홀로 채워져 있었지만
민우는 허공을 향해 잔을 부딪히며 노인이 생전에 들려주었던 인생의 무게와 고독을 가만히 음미했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민우는 맞은편에 노인이 앉아 투박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이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잔잔한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번지는 은은한 매화 꽃향기 속에서 민우는 영정사진 속 노인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드러내지 않는 잔잔한 정성으로 무너진 삶을 구원해준 이웃 사촌의 위대한 의리를 가슴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기며 민우는 평상에서 일어나 눈부시게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노인이 남긴 마지막 밥상은 민우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가슴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